쌤입니다. 아, 쌤 따라 맥주 따라. 네. 쌤이시군요. 쌤입니다. 네, 로우 타일러입니다. 혹시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의 이름 포일렌트 살롱이고요. 그렇죠. 네. 맞네요. 1부는 쌤 따라 맥주 따라 네. 화요일에 방송이 되고 있고요. 2부는 로우 타일러의 영화 다시 보기가 목요일마다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천한 실력으로 이 라디오 방송을 편집해서 그 영상과 함께 보시라고, 영상이라고도 하기 좀 민망하지만 유튜브에도 매번 올라가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자주 올리고 계세요. 네,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아주 정기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팟빵 파티에 주로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유튜브 주소도 남겨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날씨가 좀 너무 우중충하고 습하더라고요. 어제 태풍도 왔다 가고 그래서 어제 거의 우산이 날아갈 정도로 나무가 부러질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서는 그 뉴코아 백화점 NC 1층 창문이 다 깨졌어요. 아, 정말 깨졌어요? 네. 와. 그 주변에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유리창이 한 방에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심하게 불긴 했네요. 혹시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없기를. 네,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맥주는 파운더스입니다. 파운더스. 오. 파운더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드셔본 적 없으신가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맥주 중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가장 좀 흔하지 않은 맥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제 주로 대형마트에서도 보실 수는 있어요. 대형마트에는 이제 파운더스 하면은 주로 포터, 스타우트 이 계열의 맥주가 유명한 데고요. 저번에 제가 맥주 방송하면서 KBS 맥주 설명드린 적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켄터키 브렉퍼스트 스타우트 이게 파운더스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죠. 네, 파운더스는 그런 이제 스타우트와 포터로 유명한 회사고요. 대형마트에 가시면 이 파운더스 포터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라인업인 것 같고요. 얼마예요? 한 6,7천 원 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 제품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라벨에 보시면은 약간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파운더스의 특징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두체스 부르고뉴 보면은 그 여인의 약간 그 한 중세 시대 그림 같은 그런 게 들어 있는데 약간 좀 인상파의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운더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의 그림이 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은 먼저 역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99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미국의 미시건 지역에서 만들어진 맥주입니다. 미시건 하면은 그 디트로이트가 있는 도시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디트로이트에서 한 150km 떨어진 정말 미시간호 근처에, 미시간 그 호수가 엄청 크잖아요. 그 미시간호 근처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시간에 아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한남동 타이러님이 미시간에 계시죠. 네,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짚어주시네요. 네,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마이클 스티븐스 그리고 데이브 잉버스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처음 이름은 원래 파운더스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캐널 스트리트 브링 컴퍼니입니다. 캐널 하면은 그 운하를 캐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에 그 운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운하 주변에 여러 양조장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조장이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 두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이 캐널 스트리트 브링 컴퍼니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왜 파운더스가 되었느냐?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맥주에 처음에 라벨은 흑백 사진스러운 그 양조장 사진이 붙어 있었대요. 라벨에. 양조장 사진 위에 캐널 스트리트 브루어리에서 그 생산한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라벨이 양조장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라벨 상단에는 이제 영어로 파운더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맥주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캐널 스트리트라는 이름보다는 아예 파운더스라는 이름이 약간 굳어진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이름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업자들도 역시 맥주 덕후들이었어요. 맥주 홈브루잉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 맥주계에 투신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역시 네 빨리 진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역시 그 홈브루잉 혹은 뭐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초반에는 이제 1997년에 설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기록을 보면은 99년, 2000년도에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맥주가 잘 안 팔려서. 그래서 이 브루어리엔 템룸이라고 해서 맥주를 직접 파는 장소도 있었는데 이 두 창업자들의 수입은 거의 거기서 나오는 팁이 전부였대요. 네, 그러니까 거의 똔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가에서 이제 맥주를 팔아서 남겨 먹을 수 없으니까 팁으로만 이제 거의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 거죠. 이게 2001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1년도부터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맥주 양조에 대해서 좀 접근법을 다르게 들어가요. 이전까지는 뭔가 좀 퍼블릭한 맥주,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2001년도부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냐면은 우리는 대다수를 위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 중간에 뭐 다른 말들이 있는데 뭐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맥주만 만든다. 그러니까 좀 스페셜한 맥주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좀 맥주 덕후 같은 사람들.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맥주를 만든다. 레드오션에서 벗어나서 네. 니셰.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수일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스페셜한 맥주를 만들기로 한 뒤로 오히려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시기에 나온 맥주들을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 일단 더티 베스터드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더티 베스터드 하면 정말 나쁜 자식들이죠. 더러운 놈이네요. 네, 더러운 놈들이죠. 이 맥주는 스카치 스타일 에일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 스카치 위스키의 느낌이 나는 에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메가를 보통 이제 한 맥주에는 메가를 한 두세 종류 많아봤자 혹은 단일 메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스카치 스타일 에일 같은 경우는 7종류의 메가를 이제 배합을 해서 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도일 수 있지만 정말 이도저도 아닌 맛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야 되는 과제가 필요한데 제가 예전에 어떤 펍에 가가지고 그 뭐 17가지 호비인가요? 호비 어쨌든 엄청 많이 들어간 맥주를 먹어봤는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 맛이 났거든요. 그래서 완전 좀 도수도 높았는데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알코올만 만나더라고요. 심지어 비싼 건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재료를 넣을 때는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 그걸 성공을 했나 봐요. 스카치 스타일 에일, 더티 베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카치 스타일 에일이란 이름답게 굉장히 좀 그 위스키에서 나오는 훈연향이라고 하죠. 약간 나무향이라고 해야 되나? 오크향. 그렇죠.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무거운 맥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형마트에서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나온 맥주가 또 KBS도 이 시기부터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KBS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후로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양조장 순위로는 15위에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양조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15위에 든다는 거는 거의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한 거고 유명해졌다는 소리죠. 제 지인이 얼마 전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지인께서 그 뉴욕에 갔다 오셨거든요. 뉴욕에서 이 파운더스 드래프트 비어를 드셔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전역에서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 좀 한국에서는 저는 드래프트는 못 본 것 같은데 그 병맥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수로만 소비가 되나 보네요. 맞습니다. KBS 같은 맥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유명한 맥주 리뷰 사이트 중에 Beer Advocat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전체 리뷰 순위 중에서 탑 10 안에 들었고요. KBS도 있지만 CBS도 있습니다. CBS는 뭐냐면은 KBS는 켄터키 브렉퍼스트 스타우트잖아요. 네. CBS는 캐네디언 브렉퍼스트 스타우트입니다. 우리나라 있는 방송국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KBS는 그래서 이제 맥주 덕후들 사이는 한국방송공사라고 실제로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CBS는 그 기독교 방송이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어쨌든 쭉 성장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와서는 이 정도의 이제 인지도를 거뒀고 또 매각이 됩니다. 결국 매각이 돼요. 이렇게 크면. 이번엔 어디예요? 2014년도에 그 예전에 방송할 때 산미구엘 방송할 때 필리핀의 산미구엘과 스페인의 산미구엘은 다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잘 기억은 안 나실 것 같은데 그 필리핀의 산미구엘이 아니라 스페인의 마호우 산미구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에스트레야 담이라는 맥주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회사 건데 그거와 그 스페인 시장을 양분하는 맥주를 이 마호우 산미구에서 만든다고 해요. 마호우 싱코 에스트레야라는 맥주를 스페인에서 판다고 합니다. 네, 마호우 싱코 에스트레야. 어쨌든 여기서 이제 완전 다 사간 건 아니고요. 30%의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해갑니다. 이거를 1억 달러에 1,000억 원이죠. 꽤 비싸게 판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핫한 기사인데 2019년 8월 29일에 또 기사가 떴어요. 이 마호우산 미구엘에서 남은 지분 이제 30% 인수해 갔으니까 70%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60%를 더 인수해 가겠다. 총 90%를. 그렇죠. 총 90%를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러면 남은 10%는 어디 갔냐? 아까 창업자가 2명이라고 했잖아요. 창업자가 5%씩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엑시트하는 건 아니라 계속 이제 회사에 남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좋네요. 그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은 이제 공장 가동이나 맥주 라인업 같은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니까 브랜드 구축이나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서 여러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그렇게 기사가 마무리되었더라고요. 좋습니다. 내년에 인수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인수 금액은 이제 좀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인데 영업이익의 한 10배 정도, 그 해 영업이익의 10배에서 13배 수준으로 인수를 해갈 거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를 많이 해가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권리금 같은 거죠?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샀을 때 10년의 원금을 뽑아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수익률 10%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겠다. 뭐 그런 말인 거죠. 파운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포터가 가장 대표적인 파운더스의 라인업이고요. 도수는 6.5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스타우트나 포터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평범한 포터의 수준인데 이 파운더스 포터 같은 경우에는 카라멜과 초콜릿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포터가 저희가 마시기에도 좀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파운더스 포터는 그 포터 중에서도 좀 더 무거운 맛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유명한 그 다음은 브렉퍼스트 스타우트. 이제 KBS랑 같은 건데 KBS랑 그냥 BS랑 뭐가 다른 거냐면은 KBS는 한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브렉퍼스트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파운더스에서만 약간 미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 왜 브렉퍼스트라는 단어가 붙었냐면은 맥주에 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한 것만큼 든든한 맥주를 만들겠다. 네, 그 오트밀이라고 해서 미국에 많이 먹잖아요. 먹죠. 네, 그 오트가 들어간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술에 적합한 술이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이게 이름은 오트가 들어갔고 브렉퍼스트 스타우트라고 하지만 사실 이 브렉퍼스트 스타우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커피와 초콜릿 향이 굉장히 강해요. 오히려. 네. 이게 왜 처음에 만들어졌냐면은 이 창업자 아까 그 데이브 이무버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바에 갔는데 그 뭐라고 하죠? 약간 안주 같은 걸로 커피 원두에 초콜릿을 입힌 그런 스낵이 있었나 봐요. 한국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를 먹어보고 맛있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네. 네. 그걸 보고 이제 이 맥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귀리의 느낌보다는 좀 더 저도 이것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비싸요. 브렉퍼스트 스타우트도 10,000원이 넘어요. 네,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제가 다른 리뷰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첫 맛은 커피 맛이 좀 나고 이제 뒷맛은 초콜릿 맛이 좀 강한 맛이다. 그리고 이제 귀리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하다. 네,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 정도 한번 먹어볼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브렉퍼스트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자면은 커피와 초콜릿 향이 강하고 귀리 성분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KBS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켄터키 브렉퍼스트 스타우트 아까 말씀드린 브렉퍼스트 스타우트의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11.8도예요. 높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11.8도면. 네네네. 근데 이건 매년 바뀝니다.
왜요?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양주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조절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한 11도에서 12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맥주 매니아들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KBS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좀 와인샵이 있어요. 와인앤모어라고 제가 저번 방송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거기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도 KBS가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격이 19,5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하기 쉽지 않은 맥주임은 분명하고요. 게다가 또 가격도 워낙 비싸니까. 네. 이거는 그 구즈 아일랜드 제가 방송했을 때 버번 카운티 스타우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랑 양주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버번 배럴에서 숙성을 시키는 방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수도 높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에 출시를 하는 것 같고요. 매년 3월에 실제로 이 미시건 지역에서 KBS 위크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는 이제 뭔가 행사라고 하는데 뭐 티켓도 팔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티켓은 당연히 구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매년 이제 맥주 애호가들이 거기에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CBS는 뭐냐 하면 그럼 이제 KBS에서 CBS 캐나디언 브렉퍼스트 스타우트인데 이거는 KBS의 아류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급형인가요? 네, 아니요, 보급형은 아니에요. KBS를 만드는 과정에서 메이플 시럽이 실수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발견된 맥주라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도수는 그렇기 때문에 KBS랑 거의 비슷한데 단맛이 좀 더 강화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우트나 뭐 포터 이외에는 제가 먹어본 맥주 중에 좀 괜찮았던 걸 하나 더 설명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르베이어스라는 맥주가 있어요. 그 파운더스에 나온 맥주 중에 라즈베리 에일이에요. 라즈베리 에일. 라즈베리 향이 들어간 에일인데 그 우리가 신 맥주 할 때 사워 에일 그거 먹어보면 되게 시거든요. 사실 거의 식초랑 약간 레몬 먹는 것 같은 거의 그런 느낌이 나요.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맥주인데 이 르베이어스 라즈베리 에일은 그렇게까지 시진 않아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적당한 산미. 그냥 딱 라즈베리 주스를 먹는 느낌하고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시큼한 정도? 네, 새콤 달콤해요. 그러니까 달콤한 맛이 그걸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새콤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고 뭐 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도수가 의외로 높습니다. 5.7도 정도 돼요. 높은 편이네요. 네네네. 먹다 보면 또 훅 가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새콤달콤한 게 한번 드시고 싶다. 맥주 이런 맥주는 진짜 편의점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맥주, 색다른 맥주. 그렇지만 흑맥주는 싫다. 그렇다면은 이 르베이어스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방송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내에서 생맥주 파는 데가 없는 거죠? 없는 것 같아요. 네. 생맥주로 마시고 싶네. 네. 근데 그 병으로 사다 드셔도 그 살고 계신 곳에 대형마트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가면 있으세요. 오. 네, 웬만한 파운더스는 하나씩 있어요. 보통 포터는 웬만해서는 있고요. 다른 거는 뭐 KBS 같은 경우는 없을 경우도 많고 사실 KBS는 또 사 먹기 쉽진 않죠.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파운더스 포터 같은 경우는 한번쯤 드셔보실 만합니다. 네. 찾아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네. 네, 뭐 방송은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정말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맥주 컨텐츠는 팟빵 파티에 업로드되고 있고 유튜브에 거의 정기적으로 이제 영상 컨텐츠로도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살롱의 1부 쌤 따라 맥주 따라 들으신 거고요. 2부는 목요일 날 로브 타일러의 영화 다시 보기 올라오니까요. 제발 좀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고 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뭔가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실화를 굉장히 좋죠. 뭐라도 눌러주세요. 네, 싫다는 건 들었다는 소리거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